히람스 수지 선배랑 같이 가서 사왔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죠? 드셔도 돼요. 와. 드세요. 이거 근데 미국 햄버거 맞아? 이름이 왜 히람스지? 아니 선배 현석 선배가 엄청 그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던데. 아, 이 집이 이제 수십 년 된, 한 5, 60년 됐을 거예요. 그런 핫도그 전문집인데, 핫도그, 미국 핫도그 이런 거죠, 이런 거. 제가 이 집을 알게 된 건, 앤서니 보우딘이라는 그 요리사가 있어요. 미국의 유명한 셰프인데, 그 사람이 CNN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2019년까지인가 20년까지인가 세계 탐방하면서 먹는 뭐 요리를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. 주말에 CNN에서 1시간 정도 해서 뭐 어느 나라를 가서 우리나라도 와갖고 막 산낙지 먹고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연예인이 아니라 되게 아는 게 많은 사람. 이런 요리가 이런 데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있는 여기 사람입니다. 유저지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맨 처음에 했던 프로그램에서 자기의 어떤 고향 맛집, 소울푸드 이거를 소개했는데 그 집이 이 집이었어요. 고향 맛집. 자기 어렸을 때, 뉴저지 햄버거라는 거. 자기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 와서 햄버거를 먹었다면서 자기는 잊혀지지 않는 매번 뭐가 먹고 싶을 때는 이 집에 오는 집이다. 이러면 소개했고 그 전부터 이 동네에서 유명한 집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소개하면서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맛집이 됐죠. 근데 제가 이제 핫도그 먹으러 갔는데 핫도그는 사실은 이 핫도그 번 다 똑같고 저는 이 집에 와서 주로 햄버거를 먹습니다. 이 칠리 치즈 버거 이걸 주로 맛있어요, 진짜 먹죠. 맛있어. 근데 여기 가니까 메뉴도 딱 뭐 4개밖에 없거든요. 이 집이 우선 고기를 냉장고기 안 쓰고 냉동고기 안 쓰고 냉장을 한 고기를 직접 구워서 거기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앤아웃 버거하고 비슷한 약간 그런 컨셉인데 거기다 훨씬 이 집은 우리로 치면 뭐 곰탕의 하동관 뭐 냉면의 을지면옥 이런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근데 체인은 없는 거예요? 없어. 아니 근데 사실 든 게 별로 없어. 그냥 먹기는 빵이랑 치즈랑 고기에 약간 고기 가른 칠리 소스 이런 건데 예 방송하면서 먹기 좋은 것 같아. 아는 맛이 무서운 맛. 줄줄줄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. 아는 맛이 무서운 맛. 미국에 버거집 많은데 어때? 맛있으세요? 별로 맛 없으시가 않아요? 아이스 브레이킹 겨우 했는데 다시 아이스가 됐어. 그 맛있다. Winter is coming. 한국 사람으로서 햄버거 맛 구별하기 쉽지 않다. 아니 근데 이게 이거 하나에 4달러? 5달러니까 엄청 싼 거지. 그리고 미국은 햄버거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.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확실히. 근데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저 와가지고 입 터져가지고 지금. 진짜? 요즘 댓글에 하나씩 둘씩 막 나수지 얼굴 부었다 막 이런 거 나수지 야식 먹고 잤냐 막 이런 거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너무 정확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 와서 정신 없다가 약간 그래도 입맛에 맞는 집들 발견하고 이러니까 입맛이 돌아오는 것 같아. 처음엔 힘들다. 저희 주식 얘기 하나요? 오늘 수지 선배 블랙 프라이데이. 오늘 지금 막 갔다 온 그 얘기를 한번. 아침에 저 7시에 연다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9시인가부터 여는 데인데 이제 불풀 때 7시에 연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머릿속으로 이제 그린 그림은 딱 이제 몰 앞을 막아놓고 7시에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있으면 막 들어가는 약간 그치? 그런 거를 이제 상상을 뛰어 하고 들어가는. 네 그런 걸 딱 상상을 하고 그런 거를 딱 탈취를 해야겠다 이러고 한 도착을 우리 한 6시 반쯤 했나? 약간 어디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고생했네. 6시 반에 이제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아니야.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여있어야 되는데 차는 엄청 많았어요. 차는 되게 많았는데 사람들이 없어. 그래서 뭐야 이러고 보니까 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. 이미 6시인데 그러니까 그 몰 안에 있는 쇼핑몰은 그러니까 그 각각의 매장은 7시에 여는데 몰 전체는 이제 열어둬가지고 다 들어가서 각자 그 매장 앞에서 이렇게 줄을 서더라고요.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딱 그 인기 있는 브랜드, 인기 없는 브랜드가 딱 티가 나게 막 어그 그다음에 또 뭐였지 룰루레몬 막 이런 데는 줄 엄청 막 뺑뺑뺑 서가지고 그거였다. 계속 줄 서 있고 레고 매장도 있고. 맞아 레고도 사람 많았고 뭐 그런 데는 그런데 이제 없는 데는 되게 줄 안 서 있고
근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너무 이른 아침이었어서 그런지 좀 한산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옛날에는 도어버스터라고 그러죠.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때 있으면 그러니까 문 깨지는 사람들이 막 밀려들어서 그런 상품들을 이제 몇 개를 매장별 뭐 베스트바이 같으면 텔레비전 75인치를 $300 이렇게 해가지고 각 매장별로 10개 이렇게 파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명 안에 들려고 막 난리 나는 그거 사러 거죠. 가는 거구나.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은 이제 저는 쇼핑몰을 간 거고 그렇죠. 이런 종합 쇼핑몰이 아니라 그런 걸 보려면 베스트바이나 월마트나 이런 데를 가면 이제 도어버스터들이 있으면서 한꺼번에 쭉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2017년 와서 몇 번 그런 걸 취재를 했었는데 그런 데가 제일 좋고 종합몰은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야. 그리고 요새 도어버스터가 약해졌어요. 엄청. 왜냐면 도어버스터 온라인으로 파니까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잘 안 오고 이 고객 모집 효과가 없고 왜 그 가격이면 다 팔어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요새 도어버스터가 좀 줄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고 온라인으로 대부분 쇼핑을 하고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줄 서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었죠. 저 한번 찾아봤는데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찾아봤는데 근데 그렇게 할인율이 이번에는 막 엄청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. 오히려 이렇게 소비재들 뭐 치약 같은 이런 소소한 제품들은 할인이 꽤 들어가는데 우리가 진짜 막 할인을 엄청 기대하는 진짜 TV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그렇지 않더라고. 작년부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서 이 유통업체들이 이 재고를 많이 줄여놨어. 재고를 굉장히 많이 줄여서 뭐 작년 말쯤에 타겟이나 월마트 이런 데서 재고가 너무 나서 문제고 막 그거 재고가 얼마다 그러니까 막 주가 떨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고를 줄였어요. 지금 재고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.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없으니까 할인을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제가 봐도 할인율이 예전같이 이렇게 높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물감값이 다 올라가 있어서 그렇게 뭐 싸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맞아요. 그런데 싼 거는 금세 없어요. 저도 몇 개 이제 찾아봤더니 룰루레몬 이런 데서 이제 찾아봤더니 나 오늘 레깅스 사주려고. 남성용 레깅스 찾아봤더니 괜찮은 제품은 사이즈가 다 나가 있어요. 맞아. 그래서 뭐 살 게 없더라고요. 저는 아까 그 할인율이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미국에 이사 오면은 대부분 이제 큰 가전 제품 오히려 가져오는데 단시간에 갑자기 전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뭐 드라이어나 무슨 이런 거를 못 사자 변압기로 하기가 좀 그런 것들 그런 건 놔두고 와서 이제 커피 머신 혹시 사볼까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할인이 돼 있잖아. 몇 퍼센트 정도면 할인이 많이 되는 느낌인 거예요? 그래서 30% 이상 가야 되지 않나? 여기는 원래는 뭐 맨날 물론 업투라고 써있죠. 업투라고 써있는데 50% 60% 이런 것도 많았어요. 근데 요새 보니까 이번에는 한 30%가 거의 줄은 것 같더라고. 그러니까 할인율 자체가 좀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좀 들었고 아마존 이런 데서 싸게 판다고 막 블랙 프라이데이 딜이라고 써있는 것도 봐도 얼마 전에 보던 가격인데 그거하고 똑같이 해놓고 딜이라고 맞아요. 제품이 그리고 뭐 그렇게 네. 매력적이지 않아가지고. 그러니까 선배 말씀대로 그 추지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. 이제 나의 기준치가 너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게 생활비 같은 걸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할인율도 더 많이 기대를 하고 그게 내 기대에 못 미치면은 손이 딱 이제 안 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. 맞아. 아니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제조업 이거 기업을 얘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 제조업에 있는 어쨌든 그 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랑 이렇게 만나잖아요. 그럼 그 유통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사람들이 큰 세일을 기다리느라 아예 그 소비를 멈춰서 너무 소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추지하자는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만큼 세일해서는 안 사고 나 더 커야지 나는 돈 쓸 거야. 그러니까 그거를 엄청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. 그게 없어요 지금. 제가 보니까 그게 별로 없었죠.
별로 센 세일이 없어. 아니 우리 종합기자랑 저는 애들이 다 비슷한 나이대여가지고 애기들 거 지금 겨울 준비 이런 거 월동 준비 많이 사야 되지 않아요? 맞아요. 그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도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아가지고 뭐 웬만한 거는 좀 아꼈다가 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냥 기다려보는. 지금 시즌에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은 생각을 막 하고 있죠. 저희도. 근데 샘플 세일 가세요. 샘플 세일 괜찮죠? 무슨 세일? 샘플 세일. 샘플 샘플 세일? 세일에 중독돼서. 아 팁을 좀 알려줘. 그러니까 그게 주마다 바뀌어요.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런 게 있는데. 나 그 샘플 세일만 올리는 계정이 있어요. 그 아. 샘플 세일 모든 샘플 세일 정보를 이렇게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가지고 그거 꿀팁이다. 네, 거기 매주마다 이렇게 어떤 브랜드의 어떤 샘플 세일을 어디서 하는지를 딱 그 정리해서 올려줘요. 오. 근데 그 주마다 매주 브랜드는 바뀌고 막 되게 보통은 60에서 70% 정도 할인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샘플 세일에서 한번 옷을 산 다음에 그 뒤로는 어떤 세일을 봐도 약간 반응이 없고 약간 할인율이 마음에 안 들어. 60% 정도 돼야 되는데 막면서 막 그래서 약간 샘플 세일이 나를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. 끝나고 나한테 알려줘. 꿀이다. 카톡으로 보내. 그렇죠. 완전 괜찮아. 추천. 사람들이 워낙 아끼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소확행이라고 해야 되나? 아주 그런 잔잔한 소비재들 관련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브릿지워터가 보유 중인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7개가 미국 소비재 종목이고 이런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프록터 앤 갬블 뭐 무슨 코카콜라, 펩시콜라 이렇게 큰 돈 안 들이고 그냥 평소에 어쨌든 자주 사야 되는 것들. 그런 쪽으로 잘 살 수 없는 거.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. 월마트 이런데. 사실상 그런 주식은 배당주죠, 배당주. 아. 굉장히 꾸준하고 배당도 많이 주고 판매가 뭐 불황이라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. 그러니까 지금처럼 불확실한 제가 상황에서 할 수 있는. 알기에는 브릿지워터도 경기 침체 온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경기 침체 올 거야 라고 믿고 있는 데기 때문에 아마 필수 소비재, 그게 경기 방어주잖아요. 아마 그런 거니까 이제 코카콜라라든지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게 나오는 거가 아니면 월마트, 이게 대표적인 걸 사는 거고. 지금 월가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이걸 주목하는 게 결국 지금 소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. 지난 3분기에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10월에 이제 약간 감소, 예상보다는 덜 줄었지만 어쨌든 줄었고, 아까 나수지 씨가 얘기했듯이 최근에 좀 소비가 확 줄어드는 듯한 이런 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네.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, 여기에 대해서 반론들이 좀 있어요. 하나는 뭐냐면 상품 소비는 계속 줄어드는 건 맞는데 이 서비스 소비는 여전히 좋다. 여행 가고. 여행, 지금 사실 제 주변에만 해도 여행 간 사람이 되게 많아요. 막 오늘 블룸버그 보니까 막 프랑스 파리 가고, 왜냐면 달러 가진 사람들은 지금 유럽이랑 일본은 완전 박연 세일이거든요. 그래서 여행 가고 레스토랑 가고 이런 거는 여전히 유지가 잘 되고 늘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지금 방금 전에 오늘 아침 9시 45분에 나왔죠. S&P 글로벌에서 내는 PMI도 보면 제조업 PMI는 약간 떨어지고 50 밑에서 위축 국면에서 약간 더 떨어지고, 서비스 PMI는 약간 올라가고 50에서 약간 더 올라가고,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여전히 요만큼이 지금 확정되고 있는 거고, 이 제조업은 여전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, 그게 오늘 PMI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이게 소비 상황인 것 같아요. 그 두 번째는 뭐냐면, 그러니까 월마트 CFO가 지난주죠. 네,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하루, 그다음에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렇게 며칠 동안에 막 몰려서 집중되고 그때 도어버스터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, 요새는 이거를 이제 나 먼저 뭐 프론트 러닝 하는 거죠. 업체들도 쟤보다 내가 먼저 팔 거야 이래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아까 나수지 씨 말대로 세일이 거의 11월이면 시작하고 10월 말에도 막 시작하고, 월마트가 그때 그렇게 하더라고요.
11월 8일부터 우리 시작을 했다. 똑같은 거. 이름만 바꿀 뿐이야. 이제 똑같이 이제 뭐 하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고 했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면 사이버 먼데이로 갔다가 사이버 먼데이 지나면 크리스마스 데이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가는 거지. 그냥 뭐 특별히 그래서 이게 개념일 뿐이다. 우리가 고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과거 몇 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막 몰려서 세일이 이렇게 세일즈가 이렇게 올라갔던 게 지금은 이게 넓어지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수준으로 약간 평평해지지 않나.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건 제 추측인데 이건 진짜 추측인데 만일에 이거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대목에 확 파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좀 분산시켜서 예측 가능한 어떤 매출을 만드는 어떤 행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경기 불황 상황에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그러면 확 팔리겠지만은 그 전후에도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판매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누군가 예전에 한번 하더라고요. 어디서. 근데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그럼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요? 그 세일 시즌이 끝나면 똑같은 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요? 전혀 아닙니다. 제가 2014년에 미국에 처음 이제 연수로 와서 그때부터 한 만 7년을 여기 있었는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몇 개 품목은 빠져요. 그러니까 도어버스터라고 블랙 프라이데이 도어버스터라고 나온 거 아주 뭐 빅딜이라고 나온 몇 개는 그리고 사실은 그건 살려고 해도 사이즈가 없고 뭐 대부분이 그런 걸 그냥 보이는 거고 다 팔렸고 뭐 이래서 그건 잡을 수도 없는데 그런 건 없어져요. 근데 나머지 품목들은 대부분 그 가격이 유지되거나 연말로 가면 만약 어떤 해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제 매출이 안 좋았어. 그 연말로 가면 더 할인율이 커질 수도 있어요. 크리스마스로 가면 갈수록 더 할인율이 커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겨울옷 같은 경우에는 철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할인율을 높게 안 하는데 이제 뭐 안 팔리는데 1월 가면 진짜 막 폭탄 세일을 그때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때에 따라 다른데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면 가격이 확 높아진다 이건 아닙니다.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. 이거는 싸지고 이건 비싸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대충 연말 할인은 계속 이어지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사야겠다고 생각하면 딱 봤을 때 이게 싸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사야 돼요. 왜냐면 그거는 사이즈가 없어지거나 그러면 딜이 사라져. 그런 건 있어요. 집에서 이제 오늘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면서 CNBC 듣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여기서도 똑같이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사람들 LVMH를 살 사람들은 사고 있고 그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둔화가 오면은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없는 사람들이 먼저 타격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끼지만은 아직 뭐 미국의 부자 정말 많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타격은 안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은 와서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있어요. 아줌마. 아줌마. 찐 아줌마. 이거는 찐 아줌마인 거예요?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에르메스 이런. 에르메스는 아줌마도 못 좋아하는 브랜드고. 좋아하고 싶어.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어요. 강남 아줌마들의 등원 룩 뭐 이런 거 있어요. 좋은 잠바 입고 그런 거 있어. 근데 그런 브랜드에 이제 저도 이제 기웃기웃해서 들어가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어떤 거예요? 뭐 무슨 몽클레어. 몽클레어 이런 거 있잖아. 등원할 때 몽클 입어줘야 돼. 삐뚤을 마뚤 아무렇게나 신고 나는 무심한 데 걸쳤구나. 몽클레어. 그런 거 전혀 뭐 이런 거 없더라고. 세일 저런 거 없더라고. 그래서 속상했어요. 기분 안 좋아. 세일해도 있었지만.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잉여저축이 이제 팬데믹 때 쌓였던 잉여저축이 뭐 있냐, 뭐 없어졌냐, 다 썼냐,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논란이 많은데 자기네들 추산으로는 아직도 60%가 남았다. 근데 그 60%가 어디 남았냐면 다 고소득층이 남아 있고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썼다.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고소득층은 원래도 돈이 많으니까 이걸 안 쓴다. 굳이 안 써. 굳이 잉여저축을 쓸 이유가 더 많이. 그러니까 내가 1억 달러가 있었는데 2억 달러가 됐어. 그러니까 뭐 써봐야 뭐 어떻게 1억 달러 쓰지 못하는 거죠. 근데 저소득층은 1,000달러가 있었는데 1,500달러가 됐다. 이미 500달러는 다 쓰고 1,000달러를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소득층 관련된 것들이 더 안 좋을 거고 고소득층 애들의 어떤 그런 건 여전히 좋을 거다. 명품. 근데 문제는 이거죠. 이제
중산층이 어떻게 되느냐예요. 음. 미국의 이 전체 경제가 만약 고소득층은 어차피 계속 소비를 합니다. 근데 이 중산층이 만약 저소득층처럼 어려워지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중산층은 버티고 아주 밑에 최하층이나 뭐 이런 쪽 원래 여기는 어렵거든요. 예. 그런 쪽 이제 이쪽에가 이제 중산층이 중요한 거죠. 오늘 뭐 통계 저도 이렇게 자료 보면서 찾아보니까 그 왜 불프 때 소비를 뭐 더 얼마나 늘릴 거냐 막 이런 거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구간을 이렇게 나눴더라고요. 그러니까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그리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그리고 그 5만 달러 미만 뭐 이렇게 해서 나눴는데 맨 아래 그러니까 5만 달러 미만도 소비를 늘리고 뭐 한 20% 정도 늘리고 맨 위에 이제 2억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2억 넘게 버는 거기도 한 20% 정도 늘리는데 1억에서 2억 정도 돈 버는 거기는 한 2%인가? 그 정도밖에 소비를 안 늘린다라고 나왔더라고요. 거기가 사실 연봉 10만에서 20만 달러가 미국 기준으로는 중산층이거든요. 그러면 미국 경제에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뭐 그냥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이제 상환하는 것도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중산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산층은 소비를 늘려도 조금 늘린다?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. 맞아 보니까 그 연말까지 소비하는 그 소비 계획 금액을 본 거 보니까 원래는 뭐 1,400, 500달러였는데 거기서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보니까. 계획으로 자체도 이미 적게 쓰려고 사람들이 하고. 근데 이제 저는 그 통계 보면서 아니 연봉 1억은 넘어야지. 1억도 아니야. 1억 3천원 돼야지. 중산층이구나. 급빈층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. 이주 노동자들. 미국에서 6만 달러, 지금 7만 달러 요 정도 미치면 4인 가구 극빈층으로 모든 혜택 다 얻고. 제가 거기 들어가요, 사실. 선배 어떻게 이거 시민권자야 되는구나. 시민 이거는 이제 영주권자 이상이야 영주권. 혜택을 받고 그렇게 되죠.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제가 더 가난하다는 뜻이죠. 저는 혜택도 없어. 저도 휴양지 남은 거 없어요? 싸드릴게요. 왜 이거 이렇게 사 먹은 거야? 우리 집에서 도시락 싸우라고 하지. 김밥 싸웠을 텐데 내가. 네. 다음 주제 가볼까요?